자동 안정화 장치 한번 볼게요. 자동 안정화 장치는 뭐야? 오토매틱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오토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정부야 개입하지 말아라. 오토매틱하게 뭐가 잘 작동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약간 고전학파 맥락에 가까운 거예요. 자, 우선 그래서 1번 개념 한번 볼까요? 개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은 정부가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경기가 호황과 불황,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재량적으로 호황, 과열이 되면 좀 누르고, 밑에서 침체되면 떠받쳐주고 하는 건데, 이게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당연히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거지. 없이도 여기 나와 있는 경기의 진폭이라고 할게요. 진폭을 축소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서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아니 여러분, 누진세 생각해봐.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자,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니까 세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누출이 많아지고 위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경기에 저기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막고요. 경제가 지나치게 또 침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비를 안 합니다. 총수요가 부족하니까 침체가 더 심해지겠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실업보험, 실업소득 이런 걸, 실업보험을 통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업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자동 안정화 장치 효과가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누진세와 실업보험 제도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 거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정부 지출이 정부 예산에 의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 없이 일정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수평축은 Y 소득이야 국민소득입니다. GDP. 소득 이렇게 쓸게요. 자, 수직축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수직축은 정부 지출과 텍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지출은 소득이 많던 상관없이 그냥 일정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소득의 중립적입니다. 독립적입니다. 자, 그런데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 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진소득세, 비례세가 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 돼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다. 플러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2번. 국민소득이 Y0인 경우에는 여기 두 개 일치하는 상황이야. 요때는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이 같아요.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데 따라오셨죠? 자, 근데 3번 보세요. 만약에 경기가 과열돼서 소득이 증가하면, 자, 이게 Y1이 경제가 과열되는 거야. 과열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부 지출은 일정한데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돼? 정부의 재정이 이게 이만큼이 흑자가 되는 거야. 정부의 재정 흑자를 보게 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부의 재정 흑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가 더 많이 거쳐서 그러면 재정 흑자가 되고요.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뭐야?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이렇게 감소되고요. 그럼 소비가 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총수요,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반대로 경기가 침체돼 있어. 경기 침체. 이렇게 Y2 상황이라 할게요. 여기는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 자, 침체돼 있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정부 지출은 일정한데 조세 수입이 감소해. 그럼 세금이 덜 걷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금이 덜 걷게 되면은 자, 6번 찾았습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이 재정 적자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면 7번 거기가 결론이죠. 자동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요거 정부의 개입 없이도 나오게 되는 거야. 정부의 개입 없이도 네,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경제 안정화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시험에서는 누진세 실업보험 보시면 되겠고, 우리한테는요,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하는 게 IS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IS 곡선과의 관계. 자, 우선 1번 볼게요.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하락하게 되면 민간 투자가 증가합니다. 유효 수요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IS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IS 곡선 이렇게 써 있어. C, I, G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 2번 볼게요. 원래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IS 곡선은 어떻게 된다? 예,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하향했는데 자, 2번 거기 보세요. 아니,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조세가 증가해. 이렇게 가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조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텍스가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게 되고 텍스가 증가하면 민간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면 이렇게 국민소득의 증가가 일부 줄어들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거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이렇게 있다가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서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킨 게 IS 곡선 이렇게 될 텐데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텍스가 증가해서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얘가 소득의 증가가 조금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B가 아니라 C점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적용되면 이렇게 IS가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암기해도 돼요, 사실은 객관식에서. 근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 메커니즘을 살짝 생각하시면 암기도 쉽고 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누진세가 적용돼서 텍스가 많아지니까 국민소득 증가